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의 박순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시,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 청약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청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10%의 계약금만 있으시더라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청약 시에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5억짜리 분양가 주택 청약을 들려면 내 돈이 한 2,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처음에 들어가는 계약금 10%인 5천만 원만 있더라도 청약에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가 있고, 잔금 대출 시에 소득 요건만 맞으신다면 오히려 처음에 잔압한 계약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를 돌려받고 잔금 대출을 통해 분양가 전액이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본인 자금 계획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아파트 청약 시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시를 위해서 5억이라는 아파트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계약금 납부 약 10%, 중도금 60%, 마지막으로 잔금 30%의 대출을 받으면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하게 되시면 우선 한 달 이내에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납입하시고 6번에 나눠서 2, 3년 동안 중도금을 납입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잔금 대출을 받아 취등록세 등을 납부하게 되시면 되는데요. 설명 계약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 5억일 때 약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신데요. 한 달 내에 납부할 10%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으시고요. 자기 자본금이 있으시다면 자기 자본으로, 없으시다면 신용대출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시거나,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찬스라 그러죠. 가족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마련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20%인 곳도 종종 있으나 보통은 분양가의 10%인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를 한 달 이내에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1차로 1,000만 원을 납부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면 5억이면 4천만 원이겠죠? 2차로 나눠서 납부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금 대출인데요.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입주 전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씩 6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중도금 대출 60%는 대부분 대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분양가 9억, 12억 등의 중도금 대출 규제 요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도금 대출은 DSR 요건을 필수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주부분이시라든지 일반인 분들이라도 중도금 대출 60%에 대해서는 웬만해서 신용 점수나 등급에 큰 이상이 없으신 분이라면 전액이 대부분 대출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50%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5회 정도 중도금 대출을 받고 6회 차에 대해서는 연체를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은 3회차 이상 연체가 되셔야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6회차, 한 회차를 연체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잔금 시기에 잔금 대출을 받아 입주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이자 요건이 있는데요. 시행사가 분양 지원책으로 분양이 잘 안 될 때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시행사가 대신 이자를 내주는 무이자 방식이 있고요. 보통은 이자 후불제로 최종 분양자가 지불하는 이자 후불제가 있습니다. 이자 후불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6회차 60%에 대해서 대출이 일어났을 때 잔금 시에 최종 이자를 합산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잔금 때 미리 이자 후불제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 후불제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팔아서 전매를 하시는 경우라면 최종 분양권 매수를 하신 분이 입주 시에
이자 후불제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매로 분양권을 파시는 경우라면 이자 후불제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대부분 대출로 해결이 가능하셔서 본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내가 돈이 있어서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줄이고자 자기 납부로 6회차를 본인의 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웬만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실제로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입주를 포기하시고 전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의 분양권은 실투자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전매로 매도를 하시는 경우라면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전매 가격에도 더 낮은 금액으로 파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전액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금 대출인데요. 잔금 대출은 잔금 시기, 입주 기간 2, 3개월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5억의 아파트일 때 1억 5천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중도금 대출 60%를 받았던 이 3억에 대해서 잔금 대출 최대 한도를 받아서 이 3억을 갚으시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아파트의 감정가가 7억 정도가 나왔다고 예를 들자면 70%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77에 49, 4억 9천이 대출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렇게 잔금 시에 최대한도 70%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갚으시고 잔금까지 완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면 잔금 시에는 보통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근 부동산과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감정가가 7억인 경우라면은 4억 9천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신데요. 기존에 5천만 원 계약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내놨던 계약금에서 4천만 원을 오히려 내 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DSR 소득 요건만 맞아서 잔금 대출을 크게 받으실 수 있다면 계약금 10%만 처음에 넣어놓고 잔금까지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단 대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금융사별 금리 요건, 고정금리, 변동금리, 부수거래, 대출 기간, 그리고 1금융권 DSR 40%, 보험사 DSR 50% 소득 요건, 그리고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 등이 금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집단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잔금 대출 최대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DSR이라는 요건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까지에는 웬만한 분들이 모두 대출이 나왔지만 잔금 대출 시에는 DSR 소득 요건을 필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LTV, DSR, DTI 요건의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7억인 주택에 대해서 70%가 나오면 LTV 7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의 담보로 인정받는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주택 금액에 곱해지는 이 비율을 LTV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비규제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70% LTV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SR과 DTI 요건인데요. DSR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플러스 이자의 기타 대출 부분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조건의 소득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기타 대출 이자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DSR보다는 완화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DSR, DTI 요건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연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보통 4% 대출 만기 30년을 잡았을 때 연소득의 DSR 40%, 1금융권이죠. 연소득 DSR 40%를 적용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기대출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DSR 40% 요건이라면 연소득의 7배가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의 연소득자라면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고요. 연소득 1억의 대출자라면 7억까지의 대출을 7배 받아보실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DTI 60% 요건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소득의 대략적으로 10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잔금 대출 시에는 DSR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되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LTV 80%, DTI 60%로 완화 적용되니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완화 적용된 DTI 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표를 보면서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 감정가 7억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표만 보시면 자금 계획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처음 설명드렸던 계약금은 1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는 자기 납부 금액으로 납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중도금은 전액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완료해 주시고 잔금 시에는 30% 1억 5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잔금 대출은 감정가의 70% 정도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상환하시고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감정가가 7억이 나왔다면 잔금 대출은 70%, 77에 49, 4억 9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대출 5억에 대해서는 1천만 원만 더 필요하실 겁니다. 따라서 4억 9천이 대출이 나오신다면 오히려 4천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돌려받은 4천만 원으로 잔금 시에 추가로 필요한 취등록세, 중도금 대출 이자, 옵션 비용 등에 활용을 하시면 잔금까지 본인의 계약금 10%인 5천만 원만 가지고 해당 5억짜리 분양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하신 분들은 5천만 원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잔금을 완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 시기에 3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시고 실입주를 하시거나 월세를 주시거나 전세를 주실 수 있는데요. 실입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득 요건, DSR 요건만 맞는다면 대출을 받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앞에 설명드렸던 꿀팁인 DSR 40 몇 배까지 대출이 나오나요? 7배까지 대출이 나오죠. DSR 40% 요건으로 보자면 연봉이 7천만 원이신 분들은 기대출이 없다면 이 4억 9천 대출을 전액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최대한도인 4억 9천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월세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최대한도 대출을 받고서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소액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을 받고 월세를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4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제 5억의 분양가에 대해서 4억의 전세를 마주고 1억이 필요하시겠죠. 기존에 5천만 원 계약금을 내놨기 때문에 추가로 내 돈 5천만 원이 있다면 전세 4억과 합쳐서 잔금을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리 사전에 주위의 단지들과 비교해서 같은 평형대의 전세가를 예측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가장 먼저 빠르게 전세를 마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급이 된 전세 물량들을 다 해소가 될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전세 물량이 해소가 되시고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추는 이러한 전략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셔서 전세를 높은 가격에 맞춰 잔금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필요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취등록세, 중도금 대출, 후불 이자, 그리고 옵션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이 합해서 들어갈 텐데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해 놓으시고 실입주를 하실지 월세를 맞추실지 전세를 맞추실지 고민을 하셔서 입주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 팁은 계약금 10%입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고 하고 DSR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실 수만 있다면 최대한도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만 가지고도 잔금까지 완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잔금 시기에는 은행에서 나와서 집단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상담을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DSR 요건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 40%에서 보험사나 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등과 같은 경우에는 50% 요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대출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연소득의 7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DSR 50% 요건이면 대략 연소득의 8배까지 가능하다고 대략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대출 기간 그리고 거치 기간도 30년에서 최장 40년,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면 50년까지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을 수 있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선택이 가능하니 이런 부분도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금융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잔금 대출 상담을 모두 받았는데도 소득 요건, DSR에 걸리셔서 최대한도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금 대출을 받아도 한도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저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잔금 대출 시 사전에 DSR 요건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자금 계획 문제없이 내 집 마련 입주까지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이후 입주까지 어떠한 프로세스로 어떻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시는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사전에 DSR 소득 요건 계산이라든지 최대 한도를 받으셔도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있는 담백한 대출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담백한 대출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톡 문의 주신다면 저 박순호 팀장이 직접 정확하고 빠르게 잔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신화된 다양한 부동산 대출 정보 등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